네,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상을 좀 하고 간단한 기념품 저기 5등 임성환 나오시죠. 제가 봉투를 준비했는데 잃어버려 버렸어요. 봉투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기대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수고했어요. 예. 4등 강희삼, 3등 추정욱. 강희삼님? 네. 예, 수고했어요. 2등 박소정님. 1등 백상원님. 여러분, 저 못 받으신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계란 후라이를 연상시키시면 안 되는 것이고, 기분 좋으라고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기분은 좋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은 좋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살리셔서 시험 합격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뛰어 올라가는 거죠. 탁탁 치고 올라가서 살짝 치고 넘어가서 시험에 붙으시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화이팅하는 좀 계기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473페이지 풍속영업 규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속영업규제법에서 먼저 풍속영업의 종류가 나와요. 풍속영업의 종류가 노비, 숙모기, 무도, 게임, 유단 이렇게 좀 일단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 노비, 숙모기, 무도, 게임, 유단 좀 두 문자로 따서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대신 이 암기문구에 안 들어간 것이 7호에 각종 이름이 좀 야리꾸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적 서비스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적 서비스업도 여기 풍속영업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풍속영업규제법에서 풍속영업소를 규정한 다음에 이 풍속영업소한테 어떤 제한을 뒀어? 음성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풍속영업규제법에 이 제정 목적이 풍속영업업소를 규정한 다음에 그 풍속영업소에서는 음성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 그래서 풍속영업소에서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률이 이 풍속영업규제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풍속영업소가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이고 그 아래 팁을 보시면 풍속영업이 아닌 것이 꼭 풍속영업일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것이 티켓다방, 다방, 티켓다방, 호소카 이런 것들은 풍속영업소가 아닙니다. 그럼 티켓다방이 뭐냐면 티켓다방이 시간 단위로 사람을 사는 것이 티켓입니다. 이 티켓 영업이 시간 단위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 다방은 다방이 가서 차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배달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흔히 다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달을 시키면서 너 1시간만 놀다가 그 1시간을 여러분 그냥 성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 다방의 그 티켓 영업이 또 성으로 이제 변질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티켓 영업은 성 말고 그냥 1시간 놀다가 그러면 그 1시간에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티켓 영업입니다. 그 티켓 영업, 다방이 티켓 영업을 하면 티켓 다방이잖아요. 그 티켓 다방이 꼭 풍속영업소일 것 같은데 풍속영업소가 아니에요. 왜?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방, 티켓다방, 호소카 이런 것들이 풍속영업소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팁 두 번째에 풍속영업자면 그 업소에서 음성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 풍속영업소에서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데 그 풍속영업소의 기준이 실제 영업입니다. 실제 영업. 허가를 받은 거 기준이 아니라 실제 영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형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실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유흥주점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지켜야 할 의무가 없고 어쨌든 이 풍속영업법 포함해서 이 다양한 법률들에서 풍속영업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에서 다 이 업태는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 밑에 3번으로 오시면 3번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이게 음성사예요. 음성사. 그래서 풍속영업규제법이 풍속영업소에서 음성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성사를 하면 형사처벌합니다. 근데 그 형사처벌의 형량이 음성사 중에서 성매매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고 나머지는 다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뒤에 벌금형 가지고 중하냐 경하냐 이걸 따집니다. 근데 성매매가 가장 중한 형량입니다. 오케이? 앞에 징역형은 똑같고 뒤에 벌금형이 하나 높으니까 나머지는 다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성매매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란의 끝판왕이 성매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음란보다 성매매만 가장 높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연상을 시켜 주십시오. 오케이? 음성사인데 그중에서 성매매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강하게 좀 처벌합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음란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음란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 풍속업소 출입 관련해서 처 앞에 총론에서 경찰 개념할 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자, 1항의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 영업소에 출입해서 풍속 영업자와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속 영업소 검사, 이 검사가 따르지 않아도 이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따르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이게 임의적인 행정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검사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죠. 이거. 근데 업주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요.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임의적인 행정조사인 것이죠. 오케이? 임의적인 행정조사고 우리 저 실질적음의 경찰 개념이 강제작용만 실질적음의 경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음의 경찰 개념에도 안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게임 산업 진행하는 법률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추가로 정어표 드린 거 그 정어표에 전에 것까지 들어가 있죠. 그 제가 혹시 따로따로 막 제약하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함께 그러니까 아래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거 보시면 여기서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개념이 바뀌었어요. 전에 18세 미만이었는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이죠. 연 19세 미만. 19세 미만인데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돼. 뭐에서 제외돼? 청소년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연 단위로 그냥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연 19세라고 하죠. 어쨌든 이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 바뀌었습니다. 이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우리 이제 딱 세 가지가 있죠.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행에 관한 법률, 또 음악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오케이? 개, 영 이렇게 있죠. 개, 영. 그 중에서 이게 다 바뀌었어. 다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개념을 연 19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18세 미만이었던 것들이 연 19세 미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는데 다만 영비법, 영화 비디오물 진행하는 법률은 내년 5월 시행이야. 그러니까 영비법만 여러분 지금 적지 마세요. 거기다가 나이대만 다 묶어놓은 것에다가 정오표 또 해놨습니다. 거기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비법만 기존처럼 18세, 여러분들 1차 시험 볼 때는 영비법만 기존대로 18세 미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왜 머릿속에서 뭐하고 그러려고 하냐면 여기 지금 경관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5월이면 경관 준비하는 분들은 다 반영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영비법은 5월 시행이에요. 그래서 영비법 내년 1차 시험 기준으로는 영비법 빼고 나머지 두 개, 개3법, 음3법, 게임산업 진행하는 법률, 음악산업 진행하는 법률은 연 19세 미만, 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경관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 영비법, 개3법, 음3법 이 세 가지가 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거 있어요? 제가 그 경관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 마지막 정오표를 할 때 그거 반영해서 나눠드릴게요. 지금 순경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만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오표를 작성한 것으로 얼핏 기억하거든요. 제가 거기 날짜 적어놨나요? 영비법 5월달부터 시행한다 안 적혀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경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비법도 5월달에 지금 개정됐는데 시행이 5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영비법까지 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게임 산업 진행하는 법률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엄청 건너뛰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셔야 되는데 예컨대 강론하고 행정법 파트하고 일반 행정법 파트, 강론하고 일반 행정법 파트하고 저 외국경찰 그 한국경찰, 외국경찰 이 파트는 매번 다 보지 마시고 한 번은 나머지 다 보면서 한 번은 다 보시고 또 한 번 보실 때는 이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사, 일반 행정법 그다음에 이 강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은 부분만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러면 그 외국 경찰이나 강론이나 일반 행정법이 어려운데 그것을 두 번에 한 번씩만 보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그 효과가 빨리 보니까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왜? 좀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중을 좀 덜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론 제가 지금 건너뛰고 있는데 그렇게 건너뛰는 거 제가 하는 부분만 한 번은 제가 불러드린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 다음에 한 번 보실 때는 전체를 다 보시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교대를 이렇게 좀 보십시오. 그래야 전체 순환 시간을 줄여가지고 더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청소년 연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 8번을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자, 이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전부 다 9 to 10이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9 to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령, 청소년 연령하고 그다음 청소년 출입시간하고 이 숫자로 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풍속영어과 관련된 판례. 자, 1호에 1번이 자, 굵은 글씨만 보시면 자,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 즉 외국 위성방송 프로그램 포르노를 숙박업소에 틀어준 거예요. 이거 법 위반이지, 그죠? 자, 법 위반입니다. 자,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거기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투숙객들한테만 비밀번호 입력 가르쳐줘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면 포르노 볼 수 있도록 한 거. 당연히 법 위반이죠. 법 위반. 1번, 6번 비슷한 것이고요. 자, 4번을 보시면 4번은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했고요. 5번은 음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4번은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5번은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근데 자, 4번이 뭐냐면 유흥주점이 뭐죠? 룸사롱이죠, 룸사롱. 여러분, 룸사롱 영업이 합법적인 영업입니다, 여러분. 룸사롱 불법 없어가 아니에요. 합법 없어요. 합법 없었는데 다만 그 안에서 뭐 성매매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이제 불법인 것이고 룸사롱 접대부를 주고 술 시중을 드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유흥주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 가슴이 보였네, 그죠?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맨 끝에 법 위반이 아니래요. 음란행위가 아니래요. 자, 룸사롱 음란행위가 아니래요. 자, 5번에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그러면 속옷은 입었네. 아까 저 위에 유흥주점은 가슴이 보였어. 근데 5번에 나이트클럽은 겉옷을 모두 벗었을 뿐이야. 속옷은 입었어요. 다만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공연하면서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조성기를 수차례 노출했어. 음란 행위래. 법 위반이래요. 이게 뭐죠? 유흥주점은 음란 행위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은 음란 행위라고 봤죠. 왜 그래? 판사가 판결한 거잖아요. 판사가 룸사롱 가지 나이트클럽 안 가잖아. 지가 가는 곳은 늘상 보는 거니까 음란하게 안 보이죠. 그죠? 오로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룸사롱 음란한 것이 아니래. 지들이 날마다 하는 짓이니까 음란한 것이 아닌 게 보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한 것은 나이트클럽 안 가니까 음란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하죠. 성매매 처벌법 보겠습니다. 자, 성매매 처벌법의 성매매 개념 정의가 성교, 유사성교, 오케이? 불특정, 그다음에 성교, 유사성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죠. 그래서 성매매를 돕는 잡다한 행위들 다 여기다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넣어놓고 처벌합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다 봐줬었거든요, 그냥. 근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그냥 싸그리 넣어놓은 다음에 싸그리 성매매 주변에 있는 것들 그냥 싸그리 다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따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자,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니은해, 장소 제공, 자, 디귿에 자금, 토지, 건물 제공, 이 성매매 주변에서 성매매를 돕는 것들, 그런 것들 싸그리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개념에 넣어가지고 싸그리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성매매 피해자, 기억에 유괴, 유력, 그 밖에 이에 주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피해자지. 자, 니은에 두 줄 끝에 마약 등에 중독돼서 성매매를 한 사람, 피해자. 자, 디귿에 청소년 또는 뭐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한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자, 리을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다 이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자, 여기 청소년도 성매매 피해자예요. 청소년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어도 하여튼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왜냐? 청소년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도록 유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켜준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자는 이 청소년이 성을 팔았어. 그러면 무조건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자,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왜 둬? 처벌하지 않으려고 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의 기억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여러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또 별도로 있어요. 오케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별도로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 정의는 어디다가 해놨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놨어요. 처벌법이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그렇고 뭐 스토킹도 그렇고 처벌법이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 관련해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정의가 피해자 보호법에 있지 않고 성매매 처벌법에 있어요. 왜 그래?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정의는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처벌법에다가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꼭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개념 정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정의는 성매매 피해자를 저 불쌍한 강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신매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성매매 하게 된 사람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정의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성매매 처벌법에다가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정의를 해놨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제 문제집에 있습니다. 문제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공제회 실무종합 문제집에 범죄 피해자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와. 엄청. 그러니까 이 경찰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 중에서 이 범죄 피해자한테 이제 관심이 갈수록 이제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각종 피해자 보호법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엄청 마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문제집에다 좀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항에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아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고용, 모집, 소개, 알선한 사람, 또 인신매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 등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냥 무효예요. 무효. 뭐 그냥 유법선이 아니라 통상 그냥 유법의 종류가 취소 사유 유법과 무효 사유 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유법이 아니라 무효의 유법입니다. 무효 유법. 그래서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냐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에 속을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가든 아니면 뭐 유인 당해서 가든 뭐 인신매매 당해서 가든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게 이 업주들이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얽어매는 거죠. 걸거매는 것이 이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뭐 옷 빌릴 때 얼마씩 하루 일 안 하면 뭐 벌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막 3년 5년 이래도 업주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그 빚을 다시 차용증 형식으로 또 차용증까지 써놓고 있어. 그 차용증 때문에 도망가면 또 업주들이 고소를 해요. 돈 떼먹고 사기죄로 도망갔다고. 사실은 얽어매가지고 그냥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 것 뿐인데. 그래서 그 포주들하고 성매매 여성들하고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매매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봐서 입법권자들이 성매매 업자들하고 이 포주들하고 성매매 여성들하고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오른쪽 경범죄처벌법 볼게요. 자, 1번 경범죄처벌법의 특색을 보시면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이죠. 형법의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특별법이라고 하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지. 즉 형법에서도 처벌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처벌할 수 있으면 뭘 적용해야 돼? 당연히 형량이 높은 형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범죄처벌법이 형법의 특별법은 아닌 것이죠. 보충법. 즉 형법에서 좀 적용하기 좀 힘들어. 그때 경범죄처벌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보충법입니다. 자, 2항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 미수범 처벌이 통상 중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오케이? 경범죄처벌법은 아주 짜잘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한 것이 없어서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항에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가료를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자, 구류, 가료 함께 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형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중 또는 감경 또는 감경 아닙니다. 그냥 면제할 수 있어요. 면제할 수. 왜? 이것도 역시 워낙에 사소하니까 경우죄는 다 경범죄라는 것이 사소한 범죄이기 때문에 봐주자면 그냥 봐주는 것이고 오케이? 감경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가 범칙행위란 3조 1항 갖고 3조 1항이 이제 10만 원 이하 벌구가 3조 2항 갖고 20만 원 이하 벌구가 여기까지만 범칙행위입니다. 3조의 3항 60만 원 이하 벌구는 범칙행위가 아니에요. 범칙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60만 원 이하 벌구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 발부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항에 이 관공서 주치소란 그다음에 거짓 신고 이것은 통고처분할 수 없고 즉심으로 가든지 정시재판으로 가든지 그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자, 3번에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 제외 사유 및 통고처분 제외 사유. 자, 범칙자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인데 즉 3조 1항 2항 10만 원 이하 벌구가 20만 원 이하 벌구가를 어긴 사항이 범칙자인데 다만 범칙자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것이 상구피 18입니다. 자, 상습범 그다음에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또 18세 미만인 사람 상구피 18. 오케이? 이게 이제 경범죄처벌법이죠. 오른쪽에다 도교법이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그 박스 오른쪽에다 면허신사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면허신사 도교법에서는 범칙자 제외 사유가 면허, 신사, 그 다음에 통고처분 예외 사유. 저 밑에 박스 오른쪽에다가 주거달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거달. 그래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범칙자가 아닌 거 상구피 18. 그 다음에 범칙자라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거 통고처분 예외 사유가 주거죠. 주거. 그래서 상구피 18 주거. 근데 그것이 도로통법에서는 면허신사 주거달입니다. 면허신사 주거달. 그래서 이 면허신사가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교통사고를 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범칙자가 아니에요. 범칙자가 아니라서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거는 이거랑 똑같고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칙자이지만 주거달은 범칙자이지만 통고처분할 수 없는 통고처분 예외 사유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면허신사, 주거달 경무제처벌법에서는 상구피 18 주거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유가 달라요. 여기 이제 경무제처벌법에서는 상구피 18 주거죠. 도로통법에서는 면허신사 주거달인데 위쪽 것은 범칙자가 아니라서 통고처분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것은 범칙자이지만 추가로 통고처분하지 말래. 통고처분 예외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은 범칙자이지만 통고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위쪽은 범칙자가 아니라서 통고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상습적으로 한 사람, 구류처분함에 상당한 사람, 피해자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이반인 사람은 범칙자가 아닙니다. 범칙자 예외사유예요.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아래 2항에 경찰서장, 해경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사경 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내는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서는 통고처분할 수 없다. 즉 범칙자에 해당하더라도 통고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주거신원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범칙금 납부. 자, 먼저 첫째 줄 중간에 10일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자, 넷째 줄에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자, 10일 이내 납부해야 되고 천재지변 등이 있어.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자, 2번에 첫줄 끝에 납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얹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에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상 사시 선정범의 끝에 범이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입니다. 1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얹어서 납부해야 되고요. 자, 3항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범칙금으로 그냥 대체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4항에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이게 범칙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과태료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졌죠.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자, 신용카드는 다 낼 수 있어. 대신 과태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징수유예등 제도를 운영하는데 범칙금은 운영하지 않죠. 범칙금은 키키야 2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납부는 다 가능하고요. 자, 아래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를 보시면 1항의 중간에 통고처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으로 안 돼. 직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아래 끝에 직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즉 납부기간은 지났는데 직결심판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직결심판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직결심판을 청구했는데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얹은 금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그러면 직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직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청구했어. 그러면 취소해야 됩니다. 자, 3항에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칙금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을 범칙금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칙금 조항이 있어. 그 말은 그 사항이 형사처벌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주로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도 그렇고 경범죄처벌법도 3조 1항 10만 원 이하 벌구가, 3조 2항 20만 원 이하 벌구가 거기에 대해서만 범칙금 발부할 수 있도록 해놨고 도로교통법도 20만 원 이하 벌구가 해당하는 사항만 범칙금 발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칙금 뒤에는 주로 20만 원 이하 벌구가 형사처벌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범칙금을 납부하면 다시 벌받지 않고요. 자, 그 밑에 경범죄의 종류를 보시면 자, 1항이 10만 원 이하 벌구가, 2항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방광암출이 있죠. 자, 3항 60만 원 이하 벌구가가 주거,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 신고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팁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광암출 주거, 방광암이 나타나면 돌아가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방광암출 주거 이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 네, 방광암출 주거의 주거가 3조 3항이고 60만 원 이하 벌구합니다. 3조 1항이 10만 원 이하 벌구가, 3조 2항이 20만 원 이하 벌구가, 3조 3항이 3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이하 벌구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경미범죄 특칙이 있거든요. 다액 5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고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미범죄 특칙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이 주거 여기는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60만 원 이하 벌구가니까. 그래서 자, 거기 팁에 두째 줄 끝에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 신고는 법정형이 60만 원 이하 벌구가이기 때문에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주거 불명 여부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왜?
경비범죄 특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관련 판례를 보시면요. 자, 1번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했어. 맨 끝에 경무죄 처벌법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그건 선교 행위로 본 거죠. 선교 행위. 선교 행위. 종교의 자유. 선교 행위로 이제 그렇게 봤고요. 자, 3번에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어. 경무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합니까? 아니, 은밀히 따라다녔는데 불안감을 조성한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은밀히 따라다녔는데 불안감 조성한 것이 없죠. 그래서 다른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없다. 그렇게 판결을 냈고요. 자, 4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이 새치기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이 새치기의 범죄 구성 요건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 승선, 입장 하거나 표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 새치기해야 이 새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래 끝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구내식당 식사를 위해서 줄 서 있다가 새치기했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시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줄 선 것이 여기 없어요. 승차, 승선,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새치기 해야 되잖아. 거기에 구내식당 식사 순서 기다리는 줄은 없어. 그래서 모든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 범죄 구성 요건에 딱 맞아야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식사를 위해서 줄 선 것에 새치기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내렸고요. 자, 여러분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 법률 넘어갈게요. 네, 유실물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법. 자, 유실물법.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그러면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경찰 관서 등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 등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제출받은 경찰 관서에서는 본인을 찾아서 주거나 본인이 없으면 인터넷에 공고를 하죠. 인터넷에 공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소유권을 최초 그 습득한 이 습득자한테 소유권이 돌아가죠. 그 습득자한테 돌아간 그 소유권은 3개월 내에 찾아가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습득했던 소유권이 또 상실돼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 박스로 적어놓은 절차입니다. 자, 최초 습득 신고를 해야 돼요. 습득 신고는 언제 해야 돼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예,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7일 이내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하지 않았으면 그 습득자의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신속하게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습득자의 권리, 뭐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등 그 권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그 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반환 제출해야 되고요. 대신 7일을 초과해서 반환 제출하면 보상 권리, 소유권 취득 권리 이런 권리가 사라져버리고요. 자, 아래 자 습득물의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득물의 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아래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 아래 사무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제출해야 하죠. 자, 2항에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아래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즉 주인을 찾아서 반환해야 됩니다. 자, 반환을 받을 자를 아래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됩니다. 이때 공고하는 것이 유실물 사이트 lost112.go.kr이죠. 거기다가 공고를 함으로써 공고합니다. 자, 아래 보관 방법을 보시면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멸회비불이죠. 멸회비불. 뭐 별거 아닌데 입에 좀 붙어요. 저 멸회비불이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사유가 멸회비불입니다. 그 괄호에 뭐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 이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멸회비불, 멸실훼손, 그다음에 과다한 비용 불편 그때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멸회비불. 자, 아래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다 이상 이하죠. 이상 이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래서 기증품을 걸어가다가 기증품을 주서 인마이 포켓할 이유가 없어. 왜? 경찰관서에다 제출하면 그때 물어봅니다. 권리 행사하실 거예요. 그때 좀 쪽팔리는데 얘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인 안 나타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게 인마이 포켓하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이유가 없죠. 경찰관서에다가 딱 제출해놔. 제출할 때 물어볼 때 조금 쪽팔려. 그때 진짜 쪽팔릴 때 얘 한마디만 하면 그냥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 체킹만 딱 돼 있으면 6개월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그것이 아니라 6개월 지나면 내 것이 되고 또 주인이 나타나 반드시 받는다니까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반드시 받는다니까. 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반드시 받는다니까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잃어버린 물건 주인 찾아주더라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월급 받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할 수 없고요. 자, 2번에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최초에 맡길 때 의사를 물어봐요. 그래서 맡길
생길 때 그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물건이 반환된 다음에 1개월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고요. 자, 오늘 습득자의 권리 상실 저지조 중간에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점유이탈물 횡령이죠. 자기가 그냥 가지려고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했으면 습득자의 권리가 상실되고요. 또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았어,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자, 5번에 선박, 차량, 건축물 등 내 습득. 자,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돼요. 자, 이때 이의 경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해버립니다. 실제 습득자가 따로 있는데 점유자를 습득자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선박, 차량, 건축물 내에서 습득하면 법상 습득자, 점유자, 법상 습득자가 따로 있고 사실상 습득자가 또 따로 있어요. 최초 주순 사람. 그래서 사실상 습득자, 법상 습득자가 따로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것도 역시 이름 잘못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점유자를 습득자라고 왜 해? 점유자는 점유자죠. 그렇죠. 이름을 잘못 지어서 이제 그런 것이고. 자, 사망에 보상금은 점유자, 법상 습득자, 점유자가 법상 습득자죠.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 사실상 습득자가 절반 해야 됩니다. 보상금도 절반하고 4번에 소유권 취득도 절반씩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자, 맨 밑에 준유실물을 보시면 착오로 인해서 점유한 물건, 그다음에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한 가축, 잃어버린 가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유실물이라고 합니다. 그 준유실물은 본법, 유실물법, 이 법이 유실물법, 그다음에 민법 253조, 민법 253조가 유실물 조항입니다. 그래서 유실물법, 그 다음에 민법상 유실물 조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다만 착오로 인해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이 친구 집에 가서 친구 휴대폰을 내 주머니에다 담아온 거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왼쪽에 내 휴대폰이 있고 오른쪽에 친구 휴대폰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착오로 점유한 물건입니다. 그때 친구 집에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해서 야, 네 휴대폰 내 주머니에 있더라. 보상금. 미친놈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장물. 자, 1번 매장물에 관해서는 끝에 유실물법을 준용합니다. 근데 2항에 매장물이 민법 255조, 이게 문화재 국유 조항이에요. 매장물을 발견해 그럼 유실물법을 준용하는데 그 매장물이 문화재야, 문화재. 그럼 이제 국유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매장물이 민법 255조 문화재 국유. 문화재는 발견되면 무조건 국유죠. 나라 것이 돼 버립니다. 자, 여기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 대한민국은 국고가 나라 금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금고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분해서 그 상당 금액을 각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가치만큼. 자, 그러니까 국유로 하되 일정한 보상은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 보상을 땅 주인하고 실제 발견한 자하고 반절씩 주는 것이죠. 자, 단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가 같은 때는 전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요. 그래서 매장물이 발견됐는데 문화재야. 그러면 국유입니다. 국유. 대신 일정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9번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중간에 공고한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10번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3개월 내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 상실해버립니다. 자, 11번 수취인이 없는 물건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고로 귀속해버리든 또는 제주자치도 금고에 귀속합니다. 아래 정리를 보시면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매장물 다 유실물법 적용하고요. 대신 표류물, 침몰물은 유실물법 적용하지 않고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작물도 역시 형법, 형수법을 적용하고,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이 많이 나오죠. 유기동물이 유실물법 적용하느냐, 유실물법 적용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적용합니다. 자, 오른쪽 소년법 및 소년 업무 규칙을 보시면 거기 비행소년이라고 해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습니다. 자,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죠.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넘어간 사람. 그래서 14세 이상, 여기서 말하는 소년법에서는 다 19세 미만이니까 14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이 되는 것이죠. 소년법은 다 19세 미만을 얘기하니까 범죄소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령이 된,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 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야. 왜?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죠.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를 한 거죠. 그 행위. 그래서 그 표현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범죄 행위죠. 성인의 범죄 행위지만 이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우범소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끝에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0세 이상인데 이 소년법은 19세 미만이니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비행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소년의 개념을 왜 두고 있어? 이 세 가지 대상자들은 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 법원의 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만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그래서 10세 이상이면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화살표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촉법소년하고 우범소년,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소년만 따로 남죠. 범죄소년은 왜 따로 남아? 이건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소년은 그러니까 범죄소년이 있을 때는 우리 사경은 직접 법원 소년부에다가 송치하지 못하고 검찰에다가 송치하면 검찰이 소년부로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청소년 연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저 맨 아래, 자, 내년 5월까지는 맨 아래 영비법, 그다음에 음산법, 계산법, 공연법까지 있죠. 자, 영비법, 음산법, 계산법, 공연법 중에서 저기 내년 1차는 음산법, 계산법, 공연법 이 세 가지를 청소년보호법 있는 칸에다가 옮겨주시고, 대신 영비법은 2024년 5월부터는 또 여기도 변해요. 시행이 그때 돼. 그래서 경감부 준비하시는 분은 영비법도 함께 청소년보호법 칸으로 옮겨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기 내년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산법, 계산법, 공연법 이 세 가지만 청소년보호법 칸으로 옮겨주시고, 경감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비법까지 함께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전부 다 청소년보호법 칸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좀 통일시켜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법규를 보시면, 여러분, 이거 나이 통일시킨 것이 그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저한테 경찰 안에서 뭘 좀 고칠 것이 있는 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 그걸 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혹시 영향을 미쳤을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래 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법규. 자, 먼저 강간 강제추행이 있어요. 강간 강제추행이 있는데, 자, 13세 미만을 강간 강제추행하면 진짜 개나리죠, 개나리. 이것은 성폭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분, 아청법이 있고 성폭법이 있는데 성폭법이 엄청 강하게 처벌하죠. 어떤 사람이 성폭법으로 처벌당한다, 이번 생 끝이야, 끝. 그냥 성폭법이 엄청 강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아청법은 좀 나아요.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제추행했어, 그냥 아주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법으로 하고 그 이상은 아청법으로 하고요. 그래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아청법으로 처벌합니다. 자, 그 밑에 미음을 먼저 보셔야죠. 미음이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이죠.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이 형법 305조인데 형법 305조에서 전에는 13세 미만 간음을 하면 합의에 의해서 했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죠. 근데 하나 더 추가돼서 305조 2항이 추가돼서 16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16세 미만 간음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걸립니다. 그것이 이제 미음이고, 자, 그거 외에 디귿에 장애인하고 간음을 해. 그러면 19세 미만 아청법으로 처벌합니다. 자, 리을에 16세 미만 궁박 상태 이용해서 간음을 해. 이것이 궁박 상태라는 것이 가출해서 잘 곳 없는 애들 꼬셔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재워주면서 간음해. 그러면 이 궁박 상태 이용 간음죄 아청법 이거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순 간음에 대해서는 16세 미만 형법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형법 305조 대신 16세 미만 궁박 상태 이용, 그다음에 19세 미만 장애인 간음, 이것은 아청법에서 처벌합니다.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칸으로 넘어가는 것만 하고 그 나이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연식고 했는데 아청만이 아니라 공음계까지 거기 이제 들어가죠. 저 경가는 영비법까지 이제 다 거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전에는 18세 미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즉 연 19세 미만은 청소년이 19세 미만이 청소년인데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다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것이 연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자, 청기이사, 소식고, 청소년 기본법은 24세 이하입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 청기이사, 소식고, 소년법 소년무 규칙이 19세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아청 연식고였는데 아청 공음계 연식고입니다. 아청 공음계 연식고, 아청법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공음계 공연법, 음산법, 계산법 다
연 19세 미만이고요. 자,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이고 영비법이 내년 5월까지는 역시 18세 미만인데 다만 영비법에서는 고등학생도 청소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8세 미만하고 고등학생 포함하는 이 영비법의 18세 미만하고 그다음에 저 청소년보호법의 연 19세 미만하고 하나는 18이고 하나는 19잖아요. 근데 어떤 게 나이 기준이 높은지 몰라요. 왜냐면 연 19세 미만은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가 이제 만 19세가 되는 해지 않습니까? 연 19세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려요. 근데 이 영비법상 18세 미만으로 하면 고등학생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2월 달까지는 청소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8이 더 숫자는 작은데 더 길대니까 그래서 엄청 이게 헷갈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상당히 좀 일부 통일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좀 됐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그다음에 영비법은 내년 5월까지 18세 미만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자, 아까 아청 연식고 또는 아청 공음계 연식고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청이 아청법 청소년보호법이에요. 아동복지법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그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 고용금지가 나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고용금지 이거 말고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또는 고용출입의 금지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 또는 고용출입금지업소 거기 있는 것은 기본으로 적용되고 그 외에 근로기준법이 추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청소년보호법이 19세 미만이니까 연 19세 미만이니까 더 넓게 적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적용되는 것은 이제 우선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종목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영업소에 있어서 이 근로기준법이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청소년보호법이 연령이 더 넓어버리니까 19세 미만이니까 청소년보호법 적용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적용해버리고 청소년보호법 적용 안 되는 것이 이 근로기준법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15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어요. 자, 대신 그럼 15세 이상은 고용할 수 있잖아요. 15세 이상 고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 15세 이상이 돼 18세 미만은 그 사업자가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3번에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는데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 즉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또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허가해 줄까요? 안 해주지. 근데 특별한 경우, 예컨대 어떤 자폐라든가 이런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은 일을 하면 또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부 장관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노동부 장관 취직 인허증을 지닌 소년만 근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년 형사자동차의 특례를 보시면 여러분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공개 연식고입니다. 청기이사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네, 소식고 소년법 소년무 규칙은 19세 미만이에요. 자, 여기 다 이제 19세 미만입니다.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입니다. 소년법 소년무 규칙에서 소년이 19세 미만이야. 근데 19세 미만이 아닌 것이 있어. 소년법에서 1번 사형 무기형의 완화하고 3번 환영 처분의 금지 이 두 가지는 19세 미만이 아니라 다시 별도로 18세 미만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선고 당시가 아니에요. 선고 당시면 한참 기다렸다가 처벌하면 다 처벌하게 그렇죠. 행위 당시 그래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19세가 아니라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야. 야, 그러면 사형 당할 것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 초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환형 처분의 금지. 이것도 18세 미만한테만 적용돼요. 그래서 18, 사환 18이죠. 사형 무기형의 완화. 그 다음에 환영 처분의 금지, 사환 18입니다. 사환 18. 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즉, 징역형을 노역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 환영 처분인데 18세 미만은 일 못 시키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4번에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소년원이죠. 소년원.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소년원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합니다. 다만 소년이 형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야구할 때
허기사 지금은 스트라이크 볼을 우리가 저 클 때하고 스트라이크 볼을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고. 저 남자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자, 하여튼 투쓰리 풀카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쓰리 풀카운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좀 집행할 수 있다.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소년원에서 끄집어내서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자, 5번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았어. 그러면 중한 것부터 보호처분 말고 보호처분 하다가 그 중간에 징역, 금고 먼저 집행한 다음에 이 보호처분 그 다음에 집행하도록. 자, 6번에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무기형은 5년. 근데 무기형이 왜 나와? 아니, 소년 사형 무기형을 받으면 무기형으로 선고하지 않고 15년 유기징역 선고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기형이 나올 수 없잖아. 사형 무기가 나올 수 없잖아. 근데 여기 1번에 무기형이 왜 나오죠? 여러분, 아까 소년법 소년무기증 19세 미만이잖아요. 근데 사형 무기형 완화는 18세 미만이잖아. 그래서 소년이지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사형 무기형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무기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형에는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에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8세 미만 소년이 막 몇 명 죽여버려. 그럼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범죄야. 15년밖에 받지 않는다니까요. 오케이? 15년형을 받아. 그러면 3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어. 대단하죠. 이게 소년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 예.